방금 말씀드린 M7을 만약에 이렇게 버무리면 딱 AI라고 하는 개념이 뛰어오릅니다. 미래의 6G 시대가 되면, 웹 3.0 시대가 되면 스마트폰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이게 많이 달라지겠죠. 미국의 주식시장과 과학기술에 개발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상황이 아니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나타나면 자기가 필요한 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서 합병하는 형태로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도 커지는 거예요.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M7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긍정적인 수익을 냈고, 그래서 앞으로 이 M7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매우 높으실 것 같아요. 이 분야만큼은 미래 세계의 기술적 종점이 이 AI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M7의 미래 발전 가능성, 지속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M7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M7을 만약에 이렇게 버무리면 딱 AI라고 하는 개념이 뛰어오릅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개념이고, 참 어떤 분이 참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Artificial Intelligence에 GPU가 그렇게 많이 쓰이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이 머릿속 두뇌의 뉴런, 신경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각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청각으로, 이런 모든 감각 기능이 뇌로 들어갈 때 뇌신경, 뉴런에서 번져지는 이 전파의 방향성은 그래픽 카드에 여러분 NC 소프트에서 개발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형태의 동작과 움직임과 미래의 자취,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GPU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GPU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왜 엔비디아가 이런 모든 AI적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메타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과 연계가 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왜 또 엔비디아가 중요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먼 미래에, 글쎄요, 한 100년, 200년 되는 미래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지구상 안에서 뱅뱅뱅 다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에서 로봇이 공정 과정에서 물건을, 팔렛 같은 거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당분간은 이런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들이 지구상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건 충분히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그래서 GPU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4x4 칩 안에 트랜지스터 25개가 들어가는 블랙셀 칩을 지금 엔비디아가 개발을 했고, 미래에는 여기에 더 진전된 GPU가 나올 수 있고, 여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HBM4 시리즈가 또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치고 나가는, 반도체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고요. 뒤따라가는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칩, 그 중에서도 HBM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초창기의 반도체는 설계를 할 때 밑을 깎아서 파서 만드느냐, 오목볼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스태킹, 쌓아 올리느냐, 메모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쌓아 올리느냐의 방식으로 기술적, 공정적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를 뒀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갖다가 동시에 20층을 만들든 30층을 만들든 만들어서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개념의 인공지능 센서 옆에 달아둬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반도체 기술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비메모리가 치고 나가면 메모리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GPU를 만들면 수많은 센서들이 우리 건물이라든지 도로망에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50km 존입니다라고 할 때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변 밑바닥에는 그 카메라의 한 40m에서 100m 사이에 센서가 깔려 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작동이 돼서 카메라에서 속도가 초과하면 사진을 찍혀서 벌금을 물고 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센서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장착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센서 기능이 어디에 장착이 되냐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겠죠. 전기자동차와 같이 무인자동차와 같은 기능을 다 탑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소위 하나의 구축되는 센서를 통해서 집적이 되는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인자동차는 앞차, 뒤차, 옆차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스피드, 분석하는 스피드는 지금 5G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6G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6G의 시대를 준비한 연구가 화웨이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알파벳 같은 회사가 왜 중요할까? 그리고 왜 애플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알파벳 같은 회사는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소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인텔리전트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석하는 기능을 검색 기능과 연관 지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분석 기능이고 해독 기능이거든요.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분석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이런 걸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야지만 무인 자동차와 무인 드론과 우주선이 미래에 하나의 판단을 하면서 날아갈 수 있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알파벳이 집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NPU, GPU, TPU 기능이 탑재된 무인 자동차에 내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센서들이 집합이 되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 결과가 어떤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에 남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지금 당장은 애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양분된 시스템이죠. 이거를 삼성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 화웨이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플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누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이 문제의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느냐?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과 애플 폰을 쓰는 사람들이 숫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으냐가 결국은 데이터의 정밀성과 분석의 정교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알파벳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보다 더 많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구축량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진행형이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고량이라든지 불량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미래의 6G 시대가 되면, 웹 3.0 시대가 되면 스마트폰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이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미 삼성과 노키아나 이런 일반적인 스마트폰 회사들, 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의 OS를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량이 많다 말이죠.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쓸 때 컴패터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호환 가능한, 애플하고 구글, 윈도우하고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호환하도록 미국 그 반독점 규제에서도 어느 정도 풀어내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과 AI 시장에서도 AI 시스템에서의 애플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호환 가능성을 두고 이제
또 고민을 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의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려야 할 것이고, 안드로이드는 윈도우 시스템과 함께 구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체제, 지금 당장은 뭐 화웨이나 샤오미 체제를 좀 이렇게 배제를 한 가운데서 이 두 개의 체제를 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서비스를 구축할 때 정교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쉽다는 표현보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라는 말과 reliable, 의존할 수 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신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다는 말은 사고가 빈번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 아마 구축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애플이 뭐 글로벌 스타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뉴스를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스타라는 걸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주식시장과 과학기술에 개발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상황이 아니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나타나면 자기가 필요한 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서 합병하는 형태로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기술을 개발한 각 그 기술 개발 스타트업과 벤처가 존재하고 자기 회사의 기술과 호환성이 인정이 되고 미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수합병을 하거든요. 주식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마 AI 시대가 되면 M7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AI 기업들의 인수합병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언제쯤이냐? 2026년부터 본격화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고, 이 경제 포커 마스터로 가기 전에 경제 단판이었잖아요. 옛날 경제 단판 보시면 제가 다우 지수의 19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의 다우 평균 지수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1990년에 PC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J 커브가 그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990년에 지정학적 상황,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데저트스톰이라고 하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지정학적 상황과 지금 현재 지정학적 상황이 엇비슷하고, 그 당시에 미국이 감춰두었던 기술, 감춰두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왔지만 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망 조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PC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정보통신이 1990년대 중반에 나오게 되고 엄청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디지털 시대의 아마 꽃이라 그럴까요? 정점은 아마 AI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고 2025년 내지 6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거를 아마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터뜨린다는 말은 상업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망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망 서비스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M7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5G 시대가 6G 시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드웨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지금 뭐 접는다, 얇다, 3번 접는다, 2번 접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글쎄요, 저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홀로그램으로 스크린을 보는 시대가 오지 뭐 접고 펴고 하는 거 가지고는 중요한 기술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시대를 생각을 하면 애플이라든지 구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산 시장에서도 앞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은 기업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산층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 기업들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게 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는 말은 수익이 나게끔 한다는 것이고,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효용,
즉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소득도 물론 당연히 올라가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를 탄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관점은 상승 기류를 타지를 못해요. 8천만의 일부의 공산당 당원들의 생활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중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의 질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제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도 일당 중심의 공산당 독재 체제가 정치적으로 풀려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미래에 닥쳐올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과학기술 문명을 인류에게 선사를 할 것이고, 그 선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기본적인 투자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아마 창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수혜는 일부 엘리트 그룹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산층 가정과 가게에 또 기업에 퍼져나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비 중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일 테니까요. 중간계층이라 할 수 있고, 또 가게에서는 중산층 가정에게 이런 기술들이 대량 생산화되고 대량 공급화되게 되면서 생산 가격을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라고 해요.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무인 자동차라든지 IoT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세상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저는 그 기술은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1990년에 PC시대가 개방하듯이 우리의 새로운 자본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택할 것이냐, 애플 시스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6G와 웹 3.0이 나오면서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 나올 것이냐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대한민국이 그런 새로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히 드립니다. 왜? 하드웨어 거북선 만들었고요. 철갑선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훈민정음을 창제한 우리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DNA를 우리가 하루빨리 교육이라든지 과학과 기술, 또 스마트 산업, 또 스타트업 벤처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는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우리도 AI 산업 국가로서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대만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당분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많이들 움츠려 있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각에도 스타트업과 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계, 기술, 과학을 쪼물딱거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쪼물딱거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삼성전자가 인수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미래의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기아차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무인자동차 시대를 개방을 하려면 삼성전자와 손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거든요. SK하이닉스를 가졌다는 것은 현대하이닉스가 매각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해질 건지를 모르고 매각을 했다는 의미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닉스를 매각을 했다. 이거는 미래의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자동차와 반도체의 융복합화, AI 기술의 융복합화의 시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건 크나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전치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M7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덩달아서 커질 수 있고 릴라이어블하고 스테이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봅니다.